자, 여러분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탐구 활동도 이제 진행 중이라서 시험 보기 전주까지 수업을 해 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습할 수 있는 좀 영상, 또 복습할 수 있는 영상, 또 이제 그 전에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좀 피곤해 할 수도 있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이제 수업 만들어 준다고 이제 선생님이 페들렛에 있는 한국사 공부 비법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S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수업할 거냐면 남가북 독재체제 구축 학습지 47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지도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패들렛에 올려놨는데 학습지가 이제 알고 봤더니 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중간에 뭔가 이제 인쇄하는 과정에서 앞쪽 부분에서 뭔가 엔터키가 좀 잘못 쳐져가지고 한 줄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페이지 수가 좀 이제 뒤엉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절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만 또는 1학기 기말고사 범위만 잘라서 패들렛에 올렸고, 또 2학기 때 배웠던 범위만 또 잘라서 올렸는데 2학기 때 배웠던 범위를 또 이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이제 받았던 이걸 뒤늦게 좀 선생님이 재조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학습지 페이지와 한 칸씩 밀렸어가지고 나중에 조정한 페이지 숫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한번 다 확인을 했는데 숫자만 좀 안 맞지 좀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학습지들 불편하겠지만 선생님이 올려놓은 패들렛에 올려놓은 기말고사 범위, 또 1학기 한국사 이제 학습지 PDF 파일과에 맞춰서 좀 페이지를 조금 수정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가북 독재체제 구축부터 이제 좀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컷 열기 사진 보면은 못 살겠다 가라고자라는 표어가 보이죠. 이 말은 당시 정부가 정치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썩 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민심을 반영해주는 구호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자에는 신익희, 당시 희를 희라고 이제 많이 썼다고 이야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자에는 장면이라는 이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의 선거 구호입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을 보면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인기는 엄청났었고요. 민주당이 내세운 구호는 못 살겠다 가라고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 사정도 팍팍하고 살기가 많이 힘들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런 살기가 팍팍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인물로 또 새로운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집권 세력을 바꿔보자라는 이 못 살겠다라는 갈아보자 이 구호가 상당히 이제 당시 사람들의 공감을 이제 자아냈던 그런 선거 구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상당히 이제 당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여당인 자유당 정부에 실망했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될 줄 알았는데 선거 결과는 누가 다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을 3번째 하고 4번째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제 4번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러한 장기 집권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승만은 1948년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죠. 당시 헌법상 대통령은 2번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 넘어서 3번, 4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이제 바꿨는데요. 그 과정부터 살펴보면은 먼저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져요. 이 총선에서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이 됐죠.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은
어때요? 많이 좀 낮아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 중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폭로가 돼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선생님이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던 6.25 전쟁 때 있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의 또 하나의 사건으로 상당히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학살 사건이었고, 당시 거창 지역의 국회의원의 이제 폭로로 이제 이게 국회에서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중공군이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우리 군대가 이제 수적으로 많이 좀 이제 열세가 되니까 의용병을 모집해요. 그래서 의용병을 모집해서 중국군에 맞서려고 했었던 거고, 한 40만 가까이를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한 사람들을 열심히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전방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군수품 보급이 안 돼요. 식량이랑 의복 보급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군대 장교들이 이 군수품을 빼돌려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전방으로 갔던 국민방위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만 명이 이제 굶어 죽고 또는 얼어 죽고 이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부의 무능, 정부의 썩은, 정부와 군대의 썩은 무능, 정부와 군대의 부패, 무능, 이런 썩은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승만에 대한, 특히 국회 안에서의 인기가 많이 이제 좀 떨어지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은 다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들한테는 민심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까지는 또 인기는 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사건들을 당시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속속들이 알지도 못했었어요. 전쟁 중이기도 했고, 통신이나 이런 그 언론, 통신과 같은 이런 교통통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이제 추진하고,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 요소도 이제 좀 헌법에 이제 받아들여서 헌법에 넣어서 직선제를 좀 발췌해서 넣고 내각 책임제 요소를 발췌해서 넣어서 이걸 절충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이게 발췌 개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야당은 지금 헌법대로 이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사실 많이 없고, 야당에서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개헌에 반대했었는데 이 반대를 이제 무마하고 억지로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서 이제 저 야산 체육관 같은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고 다시 이제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후, 이제 당시 전쟁 중이라서 국회의사당이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제 다시 부산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이제 헌병과 폭력배들이 이제 국회를 둘러싸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이제 비밀 투표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고수 기립으로 이제 투표를 찬성 반대를 이제 표현하게 해서 기립 거수 투표를 이제 하게 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 중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로 바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돼요.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2번 됐어요. 자, 이 2번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자유당이 다시 한번 더 이제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과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공포했었을 당시, 그러니까 제헌헌법이 마련됐었을 당시 대통령은 어때요? 선거 출마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초대 대통령은 출마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2번까지만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초대 대통령이 여기서 예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죠. 사실상 이승만은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됩니다. 요거 당연히 야당이 찬성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찬성표가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개헌이 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이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이제 밑에 보면 국회 제적위원 203명 중에 3분의 2, 즉 135.333명을 넘는 13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정말 영화처럼 투표 결과는 찬성이 135표였던 거죠. 이거를 수긍해야 되는데 자유당이 너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어떤 억지 논리를 내세워요. 이거 세상에 135.3333
333만 명이 어딨냐? 이거 반올림해서 135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35명만 찬성하면 된다라는 이런 4.4.5입 반올림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죠. 그래서 이를 4.4.5입 개헌이라고 이제 합니다. 조롱하는 약간 멸칭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4.5입으로 억지 개헌을 이제 시키고 이승만이 또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본 이제 자유당의 모습을 본 이제 사람들은 이거 자유당 장기 집권을 이제 실시하고 나중에 독재로 가겠구나라고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 세력들이 힘을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단일 야당을 결성해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와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어졌는데 봤듯이 뭐예요? 내각 책임제, 반공주의. 약간 자유당과 조금 뭐 자유당의 독재는 반대하지만 약간 이제 여기도 보수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그 다음에 민주당 결성에서 제외된 세력들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세력은 이런 혁신 세력은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1956년 대통령 선거가 벌어집니다. 민주당 후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림에서 봤던 신익희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하지만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죽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제 결국 누가 당선이 되냐면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이제 야당 후보였던 무소속의 조봉암은 유효표의 30%를 이제 획득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30%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승만이 그 다음 70%, 나머지 70%가 다 이승만을 지지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45% 정도였고 25%의 유권자는 죽은 신익희를 뽑았어요. 신익희의 약간 추모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승만이 45%면 이 신익희로 간 25%가 그 조봉암한테 갔으면 55%로 이제 조봉암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자유당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던 장면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였고요. 상황을 좀 보면은 도시 중산층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과 침체된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을 지지하고 있었고 진보당은 민주정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지지를 획득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이런 흐름에서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든요. 정부가 전국에 이제 대통령 동상을 내세우면서 우상화, 이승만 우상화 정책을 이제 추진해요. 거의 그때는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보면. 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민회와 같은 각종 사회단체에 이제 가입해서 회비와 기부금을 이제 내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이제 국민들에 대한 회비와 기부금이 이제 또 하나의 어쩌면 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또 학도 호국단에 이제 강제로 이제 편성시켜서 이제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30%의 표를 얻은 조봉암에 대한 정치적 위협을 이제 좀 이제 받았나 봐요. 조봉암이 나중에 이제 결국 자신을 몰아내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 진보당 세력이 나중에 더 커져서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간첩 혐의를 이제 씌워서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나중에 국가가 사죄를 하거든요. 이게 진보당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진보 세력들, 혁신 세력의 정치 활동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경향신문마저 폐간시키면서 이제 언론도 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 활동도 크게 위축이 되죠. 1926년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무효표가 25%가 아니라 20% 정도네요. 상당수는 신익희를 이제 좋아하는 표였고요. 이승만은 55% 정도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 두 표가 합쳐지면 큰 위협이 되죠. 자, 개헌과 대통령 선거입니다. 48년에 만들어진 헌법, 52년에 1차 개헌 헌법, 그다음 54년에 2차 개헌 헌법 보면 발췌 개헌이죠. 그래서 발췌 개헌에서는 어때요? 이제 결국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53조에 명시했고요. 2차 개헌, 4.4.5입 개헌을 보면은 부칙 3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55, 그러니까 이제 4.4.5입 개헌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은
일왕 단서, 즉 중임 제한을 철폐해버리는, 즉 이승만은 무제한으로 대통령에 나올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학도국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학생들의 사상 통일과 군사 훈련을 위해서 조직한 단체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은 학도국단에 가입시켰고, 총재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서 반공대문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국가가 동원하는 어용단체였다고 보면 됩니다. 학생회 조직을 국가가 이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꾸려서. 사회혁명 이후 폐지됐다가 박정희 정부 때 다시 부활했고, 80년대 때 다시 폐지됐고, 지금 학생들의 자치기구로 이제 지금은 학생회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런 어용, 국가에 이용되는 어용 단체 대신에 학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학생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남과 북에 이루어진 우상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데칼코마니처럼 독재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 시기, 50년대 시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치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 강화는 그 다음 영상으로 해서 진행할게요.